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표 1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표 2번이 이곳에 있고 표 3번이 이렇게 있고 표 4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개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장비 코드에 그랬습니다. 장비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 들어있죠. 이 장비 코드에 앞에 두 글자와 앞에 두 글자 그러면 이제 3U다, 2G다, 4S다 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있죠. 이 두 글자랑 표 2번을 이용해서 표 2번 그럼 지금 여기 있죠. 이 표 2번을 이용해서 2의 3에서 2의 10번 그 영역에다가 장비명을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장비명을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이 장비명도 여기 있고 담당자도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이 장비명과 담당자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코드에 따라서 이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일단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될 거고 그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VLOOKUP을 이용해서 표 2번에서 찾으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없음으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if error라는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먼저 꺼내 올게요. 해서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가로잡고 엔터요. 그랬더니 3U 하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전부 다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온 거를 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표 2번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거 그거를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때 이 레프트에서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뭘 가져갈 거예요? 장비명을 가져갈 거죠. 그때 이 장비명은 표 2번에서 우리 두 번째 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갖다 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장비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잡고 vlookup 다 썼으니까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3U 얘는 이제 현미경 맞죠? 현미경하고 이렇게 나온 거 맞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G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명이 질량 분석기가 나오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요. 채우기 했더니 질량 분석기 나왔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4S래요. 4S는 이온 빔이요. 해서 채우기요. 채우기 했더니 이제 이온 빔 나왔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질량 분석기가 나오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NA 값이 나왔어요. NA하고 오리 값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는 보니까 지금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O하고 OR인데 여기에 OR이라는 그 코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없음으로 표시하래요. 지금은 우리 거는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 오류가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쓴 이 vlookup 전체를 if error로 다 묶어주면 돼요. 해서 vlookup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없음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이 vlookup을 통째로 우리가 if error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vlookup의 결과가 만약에 오류면 뭐라고 출력해라? 없음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쓰고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이곳에 아까는 NA라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찾을 값이죠. 찾을 값 그리고 참조 범위 컴마 그리고 열 번호 컴마 그리고 옵션이요. 해서 레프트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 두 개 가지고 온 거를 이 참조 범위에 찾는데 그때 이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참조 범위를 잡을 거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장비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없음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 VLOOKUP에서는 오류값이 발생하죠. 해서 if error를 묶어서 VLOOKUP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냐 물어보고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없음으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장비 코드의 앞 두 글자와 그랬습니다. 장비 코드에서 이제 우리가 레프트를 이용해서 이 장비 코드에서 앞에서 두 글자,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그때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 그러면 지금 이곳에 코드하고 장비 명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F3에서 F10번 그 영역에다가 담당자를 표시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담당자를 구해라 그거죠. 해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거를 이곳에서 찾아서 우리는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담당자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담당자 명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동후다, 조인숙이다, 배유한이다, 서명세다 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오겠죠. 그때 이제 담당자 이름에 두 번째 글자를 별표 기호로 바꿔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당자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지금처럼 홍땡동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이 글자를 별표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특정 문자를 치환할 때 쓰는 게 우리 replace라는 함수죠. 그때 이제 별표로 치환해달라. 그렇게 쓸 때 우리가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if error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빈칸으로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부터 가지고 올게요. 해서 LEFT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갖다 달라. 이렇게 써주고 엔터 눌렀더니 3U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해주면 이렇게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다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 꺼내온 거를 이 표에서 참조해서 3U랑 똑같은 걸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담당자니까 담당자가 요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레프트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VLOOKUP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거 이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 이 참조하는 범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죠. 이곳에서 이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있는 담당자 이름을 가지고 와라. 그때 우리가 이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거랑 지금 이 코드랑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코드랑 비교를 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VLOOKUP의 옵션을 우리가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아까 3U였죠. 3U는 지금처럼 배유한이 맞네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중간거 한번 보자고요. 얘는 보니까 1T래요. 1T는 담당자명이 안동후 맞죠? 그리고 4S요. 4S는 지금 서명세라는 사람이죠. 서명세 맞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NA라는 오류값이 발생했습니다. 왜? 장비 코드가 OR인데 이곳에는 OR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자, 그럼 요거 이제 빈칸으로 표시하는 건 좀 이따가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담당자 이름 여기서 이제 VLOOKUP을 꺼내왔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글자를 별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VLOOKUP이라고 쓴 거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replace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글자 담당자 이름이 이렇게 있을 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우리 별표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replace라는 요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replac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VLOOKUP에서 구한 거 있죠? 이 담당자 이름에서 몇 번째 거부터 두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한 개를 어떤 글자로 바꿔달라? 우리 별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별표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VLOOKUP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중에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그랬더니 배땡한 하고 나왔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 이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전부 다 이제 별표를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쓴 이 식이죠. 이거를 오류가 발생할 때 이제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우리가 if error라는 이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if error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if error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구했을 때 이만큼 함수에서 이제 구한 그 결과가 오류냐? 오르면 뭐라고 출력해라? 빈칸 출력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 눌러주고 우리가 채우기만 쭉쭉쭉 다시 한번 더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NA라는 오류가 없어지고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6번 문제 풀 때 지금 제가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vlookup이라는 함수요. vlookup 함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찾을값. 우리 장비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걸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담당자 이름을 갖다 달라. 그러면 지금 이 vlookup에서 나온 그 결과가 우리 담당자 이름이죠. 그 이름에서 두 번째 글자를 이제 별표로 바꿔야 돼요. 해서 이름에서 replace라고 묶어서 우리가 이 이름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별표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replace라는 이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전체 식을 우리가 if error로 싹 다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if error, 오류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장비 매입금이 있대요. 자, 장비 매입금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렌탈 기간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월 렌탈비를 구하래요. 월 렌탈비를 구해라 그러면 매 달마다 얼마씩 이제 상환해야 되는지 그 상환하는 그 금액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비 금액이 이렇게 되게 비싸요. 근데 6년 동안 렌탈했대요. 그때 이제 매달마다 이제 얼마씩 상환해야 되냐 그건데 그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 표 3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월 렌탈비에 따라서 이제 없습니다, 낮습니다, 보통이다, 높음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 이율은 3%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월 상한액을 구할 때 이제 PM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 렌탈비를 먼저 구해요. 월 상한액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Vlookup으로 묶어서 이 비고, 없음, 낮음, 보통, 높음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출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PMT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PM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율을 써야죠. 이율을 쓰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연이율이 3%래요. 그러면 우리가 PMT라는 함수에 쓰는 거는 월 이율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3% 그랬으니까 3% 나누기 1년은 12개월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월 이율로 바뀔 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간을 써주면 돼요. 그때 기간을 쓸 때도 PMT라는 함수 자체에서는 월로 써야 돼요. 월 몇 개월인지. 근데 문제에서는 렌탈 기간이다 그리고 6이다 10이다 3이다 5다 하고 쭉쭉 써 있는데 얘네가 뭐래요? 연이래요. 연. 6년이다 10년이다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을 찍어주고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왜?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장비 매입금이요. 장비 매입금이 4,300만 원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 달마다 65만 3,328원씩 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음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커만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음수로 표현되면 안 돼요. 양수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PMT 쓴 거 있죠? 이곳에서 B3번 셀 우리가 장비 매입금 찍어준 거 있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달마다 얼마씩 이제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금액 월 렌탈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비고 칸에다가 없습니다, 낮습니다, 보통이다, 높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값들이 월 렌탈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월 렌탈비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월 렌탈비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브이로그로 묶어서 우리 표 3번에 참조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비고 이곳에 써져 있는 그 값을 추출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PMT라는 함수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VLOOKUP이요. 그래서 VLOOKUP이라고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한 그 월 상한액, 월 렌탈비를 찾아라. 어디에서? 이 표 3번에서 찾아라. 그때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죠.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비고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가 근사값수를 찾아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근사값수를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66만 6,638원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똑같은 게. 해서 우리가 유사 일치한 값수를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60만 원대였죠. 해서 지금처럼 보통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니까 이제 없음 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39만 원이니까 낮음 하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비고를 전부 다 이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다 풀었죠. 제가 7번 문제 쓸 때 쓴 시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MT라는 함수 먼저요. PMT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처럼 PM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얘가 이제 이율을 이제 월 이율로 우리가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는 연이율로 나왔으니까 월이율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을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 PMT라는 이 함수에서는 개월수로 찍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연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12를 해서 우리가 개월수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장비 매입금 그거 이제 찍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해놓고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비고 칸에 있던 이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을 가지고 와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계약이라고 렌탈 기간 그리고 작성일 이거랑 표 4번을 이용해서 H3에서 H10번 그 영역에 남은 월에 대한 그 비고2를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일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 있고요. 그때 렌탈 기간은 6년이다, 10년이다 해서 이곳에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일 그랬는데 작성일이 지금 H의 1번 셀에 이곳에 작성일이 들어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남은 개월 수가 이제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비고 2 이곳에다가 이제 추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고 2는 남은 월을 기준으로 해서 표 4번에 찾아서 표시해라. 그리고 남은 월은 렌탈 남은 기간 나누기 30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렌탈 남은 기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렌탈 남은 기간이 우리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렌탈 남은 기간은 계약일에서 렌탈 기간이 지난 날에서 작성일을 뺀 값이래요. 그럼 일단 계약일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처럼 2017년 1월 11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렌탈 기간 6년 후 날짜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날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작성일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데이트라는 함수로 그걸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데이트라는 함수가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날짜 구해주는 그 함수잖아요. 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이데이트 한번 써보자고요. 이데이트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후 날짜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개월수를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요 칸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3개월 후 날짜를 구해줘요. 3년이 아니라 3개월 후 날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렌탈 기간이 연으로 돼 있어요. 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요 셀 찍어주고요. 곱하기 12를 해버리면 개월수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2에서 우리 72개월 후 날짜를 구해달라. 그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딱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날짜에 대해서 일련 번호 형태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들어간 다음에 날짜라는 거 형식을 예를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2017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6년 후 날짜가 2023년 1월 11일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6년 후 그 날짜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지금처럼 1년 번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6년 후 날짜를 구했으니까 작성일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이제 몇 개월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그거 이제 따질 거니까 우리가 작성일을 뒤에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해서 요식 맨 뒤에 가서 빼기 우리 작성일 요거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일반으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쳐보게 되면 631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표 4번에 참조할 때 남은 월 몇 개월 남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날짜로 나왔거든요. 631일이 남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은 월은 렌탈 남은 기간 나누기 30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누기 30을 한 이유가 한 달은 30일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나누기 30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지만 그냥 한 달은 30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 놓은 거 있죠. 요만큼에서 우리가 나누기 이제 30을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만큼에서 나온 결과 그거 나누기 30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식 맨 앞에 이 데이터 앞에 가서 이제 쿼션트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쿼션트하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방금 여기서 계산한 거 그거를 얼마로 나눠라? 30으로 나눠라.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자,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한번 고쳐보자고요. 그랬더니 21개월 남았다. 그렇게 이제 계산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남은 월을 우리가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월을 구했으니까 그 남은 월을 이 표에서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비고 2 이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vlookup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고 쓰고 지금 이곳에서 계산된 그 남은 월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표 4번에서 찾아라. 그때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죠. 해서 남은 월을 이 표 4번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비고 2를 갖다 주세요. 그때 이제 남은 월을 찾을 때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21개월이니까 지금 우리 1년 이상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왜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하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요게 C3하고 D3번 그거는 이제 계약이라고 렌탈 기간이죠. 이거는 내가 첫 번째 간 계산할 때는 요걸 사용하고 두 번째 간 계산할 때는 여기 걸 써야죠. 세 번째 거 계산할 때는 얘를 써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거 계산할 때는 그 밑에 거 써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작성일 빼준 거 있죠. 이 작성일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어떤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H의 1번 셀에 있는 거를 빼달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H 1번 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계약일에서 6년 후 날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C의 3번에 들어있는 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후 날짜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곱하기 12를 한 이유는 여기에 지금 렌탈 기간이 연 단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서 개월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칸의 렌탈 기간이 6년이니까 지금처럼 C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6년 곱하기 12를 해서 72개월 후 날짜를 구해달라. 그 날짜를 구한 다음에 우리 작성일을 빼라 그랬죠. 해서 작성일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는지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 한 달은 이제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눠서 우리가 남은 월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쿼션트라는 이 함수로 우리가 이곳에서 계산된 그 날짜, 그 일수를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월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구한 그 결과가 남은 월이에요. 그래서 남은 월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표 4번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비고 2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월을 이 참조범위에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그냥 정답 보고 그냥 막 대충 써서 그냥 한번 풀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릴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